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네, 평일에는 허재현의 직관이란 프로그램으로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뉴스 브리핑 꼭 중요한 부분만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법사위원장 새로 지금 그 박범계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급히 방송을 좀 켰습니다. 네, 지금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뭐 허재현 TV 오랫동안 좀 봐오신 분들은 왜 제가 계속 이 박범계 의원을 뭐 믿으면서도 계속 또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박범계 의원이 제가 조금 걱정했던 대로 이분이 결국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퇴하면서 그 뒤일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맡게 됐다라는 지금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네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이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기로 확정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걸 뭐 확정이고 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슨 조건으로 대신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사실상 내부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쎄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 주부터. 그런데 첫 소식부터 뭔가 좀 답답하네요. 이재명 대통령 떠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떠나니까 다시 그 예전에 그 좀 되게 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참. 허영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사위 등등등 이런 원 구성을 국회를 이제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도 뭐 잘했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잘했다라기보단 너무 기본 방어죠. 그런데 어 뭔가 이걸 성과처럼 법사위원장 자리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 성과를 냈는데 박범계 의원을 대신 법사위 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일까요? 글쎄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당내 평가다. 정말 당내에 그런 평가가 어디에 있죠? 그런 평가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 기자에게 정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어디서 그런 평가가 존재하죠?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박범계 의원이 아니고도 너무 많은데요. 예, 참. 자, 제가 왜 박범계 의원을 좀 우려스러워 하는지는 여러분 여러분 뭐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게 올해 1월달 기사인데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갑자기 교체됐어요. 예, 네, 원래는 이 김승원 의원, 굉장히 일 잘하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역시 굉장히 가까운 사이 맞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승원 의원도 찐명입니다. 찐명. 이건 뭐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성호 기획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범계 의원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친문과 친명 사이에 한 어느 중간쯤 계신 분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하여튼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언론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불화가 좀 있나?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어요. 여러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 상대로 그리고 김승호 의원 상대로도 취재를 했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불화까지는 아닌데 불화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김승원 의원이 절대 불화 아니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이게 선거를 좀
앞으로 이제 좀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빠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아주 멀었고, 네, 굉장히 그리고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을 때 아닙니까? 2025년 1월인데 내란 지금 사건 잘 수습하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을. 그래서 지금 왜 이때 지방선거를 벌써부터 고민하면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불안은 절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취재를 여기저기 해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이제 김승원 의원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여러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자신과 좀 뜻이 맞는 간사랑 일하고 싶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했고 왜 뜻이 안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호흡이 잘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거절할 이유도 없죠. 김승만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설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나랑 가까운 사람이랑 일하세요. 뭐 이런 인사 고집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십니까? 정청래 위원장 그럼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교체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정청래와 김승원이 뭐 불화까지는 아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고 법사위 간사를 교체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체를 이제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뜻이 맞나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박범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박범계가 법사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간사를 할 그 연차가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은 이분은 그죠? 벌써 4선입니다. 법사위원장도 급이 안 맞아요.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막 사실 그럴 연차인데 웬 간사? 그래서 기자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례적 중진 기용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호흡이 잘 맞는 분하고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승원 간사 법사위 간사의 교체는 이재명 대표의 뜻도 아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뜻이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틈을 박범계 이제 의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이례적인 중진 4선이 이렇게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건 본인의 뜻만은 아니었을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박범계 의원이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어떤 교류를 하고 결정한 일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그 팩트 조각이 뭐냐면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작년 4월달에 이제 총선 대승을 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러 상임위를 꾸릴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 놔두고 왜 하필 정청래 의원일까?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한번 과방위에서 상임위원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정청래 씨가 위원장이 됐나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또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내가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1년만 법사위원장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들 나시죠? 허지엔 TV에서 박범계 의원은 아마 1년만 하고 그만두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다고 제가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1년만 하고 갈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당연히 당 내에서도 뭐 저한테까지 정보가 입수될 정도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갑자기 투입된 것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6월 달쯤 그만둘 텐데 그 후임으로 박범계 법사위원장을 생각하고 벌리고 있는 일인가? 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한테 집중해서 설명하고 뭐 그러진 않았냐면 내란 극복 단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간사는 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래 설마 이분을 또 법사위원장 시키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우려는 늘 이렇게 현실이 되네요. 네. 박범계 의원이 결국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다 큰 밑그림 속에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박범계 의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짜놨던 밑그림들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그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 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정청래가 맞더라도 간사 정도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뜻이 맞고 측근인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정도는 앉혀놓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아주 밀접한 사이는 맞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법사위 간사를 잘 하셨는데 김승원 의원이 뜬금없이 이게 교체가 돼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는데, 아무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뜻이 맞는 법사위 간사랑 같이 하고 싶다. 네, 탄핵 잘 이끌겠다, 탄핵 소추. 네,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나중에 이렇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박범계 의원을 이 중요한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면에서 별로 미덥지가 않은 게, 박범계 의원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힘을 가장 크게 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검찰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지는 데에 아무 역할도 안 함으로써 결국은 윤석열 정권 탄생을 돕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셨기 때문에 뭐가 결정적으로 이분이 뭐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또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걱정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 내에서 어디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하기에 박범계 의원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누가 평가하나요? 네. 박범계 그 법무장관이 이제 마지막 추미애 이제 법무장관 후임으로 박범계가 법무장관이 됐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대놓고 그만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만두셨던 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무장관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박범계 장관이 일을 잘했으면 좋은데 망했어요. 한명숙 사건, 한명숙 총리 이제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어미준 검사가 일으킨 그 사건, 2010년, 2011년 그때 당시에 이때 이거를 박범계 법무장관이 제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어미준을 수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다 봐준 거예요. 이거 정말 박범계 의원이 그때 박범계 법무장관이 큰 실수한 건데, 결국 어미준을 그때 당시에 봐주는 바람에 어미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반부패 부장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이재명 대장동 수사 사건을 완전 총괄 지휘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정말 죽일 듯이 괴롭혔죠. 그때 어미준 검사를 제대로 박범계 법무장관이 감찰을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이제 보고서가 올라는 갔어요. 그때 이제
그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있었던 이문정 검사가 정말 기를 쓰고 감찰을 해가지고 어미준은 피의자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은 감찰 보고서를 윤석열에게 올렸는데 윤석열이 걷어치웠죠. 그러고 나서 이게 박범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거를 제대로 이제 검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 보고서죠. 이 보고서를 읽어요. 읽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네, 올렸어요.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기록 서류 검토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셨죠. 우리는 그때 박범계가 제발 좀 잘 읽어서 어미준을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를 기대했었죠. 그죠? 그런데 박범계는 결국 그냥 검찰의 주장을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이문정 검사 뒤통수를 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 수사 내용을 우린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입수한 건 아니잖아요. 이문정 검사와 윤석열, 박범계 이 셋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뭐 내용이 좀 불충분했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못하고 그냥 어미준 덮읍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답답하지만 선의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결국 나중에 박범계가 읽었던 어미준 X파일 그 감찰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합니다. 제가 입수했어요. 기억나시죠? 2023년 1월 달에 이때 입수해서 제가 이거를 분석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최소 11명 이상에게 어미준 검사가 접근을 해가지고 막 허위자백 막 이런 거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문건들이 다 써 있어요. 대검 감찰 문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탐사에 이제 출연해서 제가 다 이거 폭로를 했었죠. 거짓 증언에 동참해주면 어미준 검사가 재소자 10수명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름까지 다 파악했어요. 이모 씨, 김모 씨, 뭐 이런 사람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다 감찰 서류에 들어 있어요. 어미준 검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예? 이 방대한 사건 기록, 제가 입수를 해서 다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이거를 페이스북에 내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냥 무혐의 처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저는 박범계 의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죠. 사실 제가 이거 어미준 감찰 내용 확인했고 진짜 분노해서 이 어미준과 윤석열의 초점을 맞춘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이 보도를 하면서 또 한 명의 사람에게 분노를 했던 게 바로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서류를 다 읽어 놓고는 진짜 읽었습니까? 근데 진짜? 어쨌든 본인이 읽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럼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보려고 했지만 안 읽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읽었으면 왜 허재영 기자가 똑같은 내용을 파악했는데 똑같은 서류예요. 이 박범계 의원이 읽은 서류랑 제가 갖고 있었던 서류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에서 보다 못해서 저한테 이 문건을 넘겨줬겠습니까? 제보를 했겠습니까? 허재영 기자가 제대로 읽고 폭로하세요. 박범계 법무장관님, 이거 왜 덮으셨어요? 이거 문제 심각했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왜 이걸 어미준을 피의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왜 묵살하셨습니까? 윤석열만 묵살한 게 아니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묵살하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전 사실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다시 민주당 의원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또 하나의 큰 실수를 하신 게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해요. 한동훈 휴대폰 갖고 있었어요, 검찰이. 그런데 비밀번호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거 이스라엘 뭐 전문 업체에 넘기면 빨리 이거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휴대폰을 빨리 이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결국 법무장관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마시죠. 예.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불러다 놓고 왜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셔야 되냐고 하셔야 되지 않냐고 질의도 하고 그래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 뭐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게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동훈 휴대폰에는 이 고발 사주 사건의 그 부분 수사가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 바보 같은 소리죠. 네, 정말 한심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저 박범계 법무장관의 답변이 한심합니까? 잘못 보고받고 계신 거죠. 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보낸다 만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계획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뭐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 저런 사건과 다 유관성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본인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수사 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아무 수사 지휘권도 발동도 안 하고 결국 이런 정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A 관련된 사건에서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이 확인도 안 돼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를 하자 이스라엘 포렌식 전문 업체인 셀레브라이트하고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아이폰 암호 해제 관련된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2018년 아이폰의 업데이트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셀레브레이트사와 2018년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 환경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 이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무리들을 무럭무럭 키웠어요. 예. 어미준 그리고 한동훈 한 번쯤은 박범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국민과 민주당원들께 좀 사과를 좀 하시기를 좀 바라왔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도대체 왜 이런 결정적 실수동포를 두 번이나 차시고 법무장관 임기를 끝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당내 평가다. 이거 한국경제의 평가겠지. 이 조중동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박범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답답하답니다. 네. 최근에 대법관을 갑자기 확 늘려가지고 이 선거 기간 중인데 대선 기간 중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에 굳이 안 해도 될 법안 추진을 박범계가 법사위에서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중동이 막 또 십자포화를 하고 이게 막 대선 이슈가 갑자기 되기 시작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도 전에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 아니 이게 조용히 좀 계시면 대선 선대위가 잘
예, 큰 사고 없이, 큰 어떤 논란 없이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었는데 이 지금 대선 선거일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런 거를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집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대선 선대위에서 그러지 마세요. 예, 이거 서둘러서 할 게 아닙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틀인가 그 뒤에 예, 박찬대 정청래가 회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증언 이거 속도 조절해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결국 네,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박범계 의원이 뭐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큰 똥, 아주 작은 똥볼을 한번 차셨어요. 대선 앞두고 이 대법관은 당연히 그죠? 예. 증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곧 대통령이 곧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여당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대선 전에 이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네, 대법관 임용 자격에 심지어 그 뭐죠? 그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사법 시험 뭐 이런 거 통과 안 한 사람도 나 대법관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를 선언을 해가지고 좀 욕을 먹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거 속도 조절하세요. 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말해가지고 정청래한테 이거 좀 중단시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 이거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거 누군가는 취재를 또 해야 될 텐데 결국 제가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 민주당 내부의 깊숙한 그 정보가 사실 취재가 잘 안 돼요 기자들이.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는 제가 취재가 잘 됐어요.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원내대표실 중요한 자리들에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놀라운 정치인 이 떠나자마자 민주당 떠나자마자 급속히 보수화의 길로 걷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걱정됩니다. 자, 저는 뭐 한두 번 실수한 거 있다고 영원히 법사위원장 하지 말란 법도 없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네, 박범계 의원님 법사위원장 하시려면 과거에 결정적인 똥볼을 차신 것들 내가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 한 번쯤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결정적인 똥볼을 두 번 찼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어미준 감찰 수사 제대로 못했죠. 네? 한동훈 제대로 수사할 기회 있었는데 맨날 파악해 본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박범계 의원님 아마 네, 법사위원장 되시겠죠. 예. 뭐 제가 저 같은 이렇게 힘없는 기자가 떠든다고 뭐가 이렇게 당의 전달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큰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잘하겠다 제대로 약속하시고 법사위원장직을 수행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